안녕하세요, 김누킹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잘 달리는 출력이 높은 차가 좋은 차일까요? 코너링, 핸들링이 맛깔난 차가 좋은 차일까요? 아니면 무리해서 간지나는 외제차를 타는 것이 좋을까요? 전부 틀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차량은 바로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는 비싸서 못 사겠고 그 다음 가는 최고의 가성비 엔진 LPG 엔진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엔진은 일단 쌉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이죠. 내연기관 중에서 연료비 및 수리 정비비가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LPG 엔진의 연비 경쟁력은 가솔린 차에 비해서 대충 3분의 2 수준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LPG 연료와 휘발유는 국제 유가에 연동해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항상 가격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휘발유 차보단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한 번씩 가격폭이 좁혀지던데 혹시 구락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LPG 연료의 경우 연료 구매 시점에 따른 가격 변동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보다 조금 늦게 가격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비율로 다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LPG 연료의 가격은 휘발유의 50%에서 60% 정도 선에서 책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그냥 법으로 정해진 수치입니다. 정부에서 세금 개편을 하지 않는 이상 고정적인 비율인 것입니다. 즉 연료비는 항상 반값 정도이며 연비의 차이에 의해서 3분의 2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디젤차의 경우 연비 하나만 놓고 비교한다면 약간은 비등비등한 결과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연비 테스트를 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서울 부산 찍고 몇천원 차이가 안 난다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는 단순 유류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비, 수리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LPG 차량이 압승이기 때문에 역시나 가성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LPG 엔진은 당연히 넘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킹과 제너럴 하이브리드 형님은 왜 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연비에서는 넘사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차값이 200만원, 300만원 비싸니까 애초에 가성비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PG 엔진의 두 번째 짜릿한 장점으로는 자동차를 고를 때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정숙성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전기차를 탈 때 너무 조용해서 시동이 걸린 것인지 헷갈린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나오기 전 원래 그 멘트의 주인공은 바로 LPG 차량이었습니다. 특히나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그랜저 K7의 경우 이러한 시동 착각이 불러일으켜질 정도로 조용하고 진동이 없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맨날 타는 LPG 택시는 완전 달구지 같고 시끄럽던데 왜 그런 거예요? 흔히 접할 수 있는 LPG 택시의 승차감과 소음은 그 택시에 사용되는 마일리지용 타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은 전부 개나 져버리고 오로지 주행거리만을 몰빵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인이 타는 일반 타이어가 끼워진 LPG 차량은 훨씬 조용합니다. 심지어 LPG 차량은 휠 인치도 기본적으로 작게 출고되기 때문에 동급 가솔린 디젤 차량에 비해서 승차감과 정숙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PG 엔진의 최강의 장점은 역시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것이죠.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산책만 해도 볼 수 있는 바로 그 소나타 택시가 산 증거입니다. 조금 오래된 연식의 택시를 타본다면 기사님에게 주행거리가 얼마쯤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통 20에서 30만 킬로미터는 기본빵으로 달리고 있는 차량일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인증되는 수치로는 50만은 물론 70만 킬로미터도 우습게 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LPG 엔진의 완전 연소와 가까운 발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디젤차 하면 떠오르는 까만 이물질 검댕이라고도 하고 카본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녀석. LPG 엔진은 이런 검댕이 매우 적게 생산되는 청정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LPG 엔진은 엔진 세정제 같은 제품도 거의 없으며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꿀팁이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안 그래도 수리 정비비에 있어서 최고의 내구도를 가진 LPG 엔진인데 막상 수리가 필요할 때에도 싸게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엔즈보다 싼 택시 복지센터라는 가성비 극강의 수리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반인들도 가볍게 들어가서 값싸게 수리하고 나오면 그야말로 개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차라면 가솔린 디젤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LPG 엔진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LPG 엔진의 가장 최악의 단점 역시 연비에 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연료비가 제일 싸다고 했으면서 무슨 개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연료비는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연비는 좋지 않습니다. 일례로 현행 스포티지 LPG의 복합 연비는 고작 리터당 9km 정도입니다. 12km가 넘는 가솔린 터보 모델에 비해 무려 리터당 3km가 차이가 나는 것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LPG 엔진은 연료를 채우는 비용이 저렴한 것입니다. 기름값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 주변에서 가솔린은 1,600원이고 LPG는 1,000원 정도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이브되는 금액이 연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비가 나쁘면 안 좋은 점이 하나 늘어나는데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충전을 더 자주 해줘야 한다는 불편함입니다. 심지어 LPG 충전소는 기름 충전소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라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인프라 넘치는 서울 부산 사는 도시 사람이라 상관없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도시일수록 더욱 큰 문제가 생기는데 가스 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규제 때문에 충전소가 인구 비율 대비 더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LPG 연료는 기본적으로 싸지만 땅값에 의한 가격 편차가 심한 편이라 내 집 주변에서 저렴한 충전소가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충전소를 찾아가기에는 멀고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를 부담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나간 단점으로는 LPG 엔진이 사실상 인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다면 가정의 평화는 물론 내 차가 고장도 안 나고 사고도 피할 수 있으며 중고차 값도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 LPG 엔진이 인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출력입니다. LPG 엔진은 연료가 폭발하고 연소되는 속도가 느리고 가스 탱크로 인한 공차 중량의 증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가속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택시 형님들 칼치기 하는 거 보면 레이싱 카던데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직분사 LPG 형태를 갖춘 LPI 엔진은 거의 가솔린 엔진만큼 기동성이 올라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차들로 웬만큼 악셀 세게 밟으면 일반 시내 주행에서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체감되는 부분은 정차 후 재출발하는 상황과 고속도로에서 추월 가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추월이 필요할 때 재수가 없으면 눈깔 트럭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력에 있어서 월등히 뛰어난 가솔린 디젤 터보 모델이 자동차 시장에서 아직 주력 상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PG 엔진의 태생적인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온도에 민감하고 계절을 탄다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겨울철에 시동 안 걸린다는 10년도 더 지난 떡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근 LPG 엔진들은 직분사 방식을 통해서 겨울철 시동 안 걸리고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말고 겨울철 LPG 연료의 비율이 문제입니다. LPG 연료는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해 만들어지는데 부탄이 가격도 더 비싸고 열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연비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9대1이었던 부탄의 비율이 7대3 수준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온에서 연료의 액화를 막기 위해서 프로판의 비율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프로판이 연비를 떨어뜨린 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겨울철에는 LPG 연료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연료의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더 비싸지고 연비는 더 안 좋아진 연료를 충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의 겨울을 지나고 4월쯤에 들어서면 연료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LPG의 연비는 최상의 컨디션을 찍게 됩니다. 또 이게 너무 덥게 되면 동력 손실이 있어 악셀 리스폰스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만 있고 실제 체감하는 차주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을 느끼셨으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것 위에 짜잘한 LPG의 단점으로는 가스 팽창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료 탱크를 100% 충전을 못하고 85%만 충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스를 담아두는 가스 탱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본배형으로 들어간 차라고 하더라도 트렁크 공간이 줄어드는 단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서 갖다 박는 추돌 사고의 경우 심각하면 가스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연료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2중, 3중 보완책을 세워두었겠지만 그대로 때려박는 추돌 사고의 경우 물리 법칙을 뒤집는 안전 대책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폭발이 생길 수 있는 무서운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LPG 엔진의 장단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